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짱 박사와 같이 함께하는 중등 임용. 이번에는 제2회 전공 모의고사로 했습니다. 그 미시경제 파트에서 범위 영역에 제한 없이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어려우셨나요? 그냥 요 정도는 좀 쉽게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생활 필수품은 비교적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한다. 생필품이 좀 그렇죠. 가격 탄력성이 낮아서 필수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생활 필수품의 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경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 생필품은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거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근데 삶이 더 어렵게 된대. 어떤 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만일 가격 규제를 통해 가지고 생활 필수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게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래프 그리라고 했는데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토픽은 생필품에 대한 비탄력적인 재화죠. 생필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을 하는 거예요. 가격 인상과 자,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은 저소득층이 돈을 얼마나 쓰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저소득층의 그러니까 사실은 저소득층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총 지출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지출액과의 관계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자, 우선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탄력적인 재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원래 이제 뭐 한 4점 정도 되는 건데 뭐 2점짜리 두 개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서 그냥 5점으로 했는데 보통 4점, 8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긴 하죠. 자, 가격 탄력성 한번 살펴보시면 가격 탄력성은요. P분의 델타 P 그 다음 Q분의 델타 Q 이렇게 됩니다. 얘가 1보다 작은 거야.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게 Q가 감소하는 뭐 그런 특성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변화율 관계만 체크를 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러한 특성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Q분의 델타 Q보다 P분의 델타 P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수량은 뭐 그게 크게 변하진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총 지출액은요. 우리가 총 지출액은 토탈 익스펜디처는 요게 P와 Q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변화율로 표현합니다. 라고 하면은 변화율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총 지출액이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화합니까? 이거는요. 곱하기는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가격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율 더하기 그 다음에 Q가 얼마나 변하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격 탄력성 했을 때 가격을 만약에 10% 올렸다라고 할게요. 그럼 10%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합시다. 근데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이건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감소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신경 써서 식을 여기다 써볼게요. 이게 10%보다 작으면 되니까 만약에 5% 감소했다 할게요. 5% 감소했다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총 지출 금액은 어떻게 돼요? 자, 가격이 비싸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5%만큼 감소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의 인상률은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출액은 이렇게 5%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 입장에서는요. 이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봐주시고, 만약에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탄력성 같은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면적과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할 수는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한번 그래프를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좀 더 크게, 크게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 엄청 크네. Q가 되고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행한다라고 할게요. 지금 이게 탄력성이 좀 작은 생필품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탄력성의 위치에서 보면은 이쪽에는 약간 사치제에 해당하는 거, 가격이 비싸고 거래량이 작으니까 이쪽이 우리가 필수제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점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A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A점에서요, 이제 총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 A가 되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거는 P,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총 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기업의 총 판매 수입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이때 총 지출액의 크기를 살펴본다고 하면요, 이 면적이 바로 총 지출액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가격이 만약에 올라갔다 해볼게요. 올라가서 여기 B점으로 가게 됐다고 할게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 감소해요. 근데 거래량의 감소 크기보다 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총 지출액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한 거죠. 자,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을 우리가 빼버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만큼은 줄어들지만 이만큼이 더 증가하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총 지출액은 더 면적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알겠어. 오, 야, 이렇게 되면은 저소득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탄력성 가지고 얘기하되 어떤 경제 이론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가격 탄력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탄력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총 지출액 관련해가지고 이 어려움이 그거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은 총 지출액에 대한 변화율 있죠? 총 지출액에 대한 변화율. 자, 이거는 P 곱하기 Q인데 곱하기로 나타내는 것은 더하기로 표현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만일 정부가 딱 봤더니 야, 안 되겠다. 생필품 가격을 올리면 안 되겠네. 그래서 가격 규제, 가격 통제입니다. 생필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거. 이거 그럼 좋으냐? 우리가 일견 딱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가격 통제니까 이게 어떤 경제적 이론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최고 가격제 가지고 하는 거지. 최고 가격제를 우리가 설정하게 되는 거야. 근데 최고 가격제 하게 되면은 이게 합리적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최고 가격제 여기서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가격을 얼마 이상 올리지 마. 임대료 규제라든가 생필품 가격 규제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중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게 바로 비효율성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거지. 이게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이거 이상 가격 올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균형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상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 건가요? 그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만큼의 거래가 위축돼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과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답은 아시겠지만 뭐 단답형과 간단한 약수령으로 출제될 수가 있지만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설명을 좀 풍부하게 써서 혹시나 부분 점수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이렇게 있어요. 어느 독점 기업의 고정 비용은 24가 되고요. 그리고 가변 비용은 생산량 한 단위당 2다. 여기에 MC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총 비용은 고정 비용하고 가변 비용이 될 텐데요. 고정 비용 TFC와 가변 비용 TVC가 이렇게 있는데 고정 비용이 24, 가변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 기업의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을 한번 구해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평균 비용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비용은 자, 이거를 Q로 나누는 거잖아. Q분의 24 더하기 요거 Q로 나누면 2 이렇게 됩니다. 2. 자, 그러면 요거 뭐라고 얘기해요? 평균 가변 비용이죠. 요거는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 네, 이렇게 죄송해요. 이게 평균 고정 비용이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고정 비용이 24잖아. 그래서 평균 고정 비용 이렇게 되고 TFC, AFC 얘가 바로 평균 가변 비용 이렇게 됩니다. AVC 이렇게 되네요.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계 비용도 한번 구해볼게요. 한계 비용은 이거 미분하는 거잖아. 24를 미분하게 되면 빵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EQ니까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비용으로 보시면 얘는 뭐야? 한계죠. 한계 고정 비용. MFC는 언제나 빵입니다. 얘는 MVC야. MVC는 언제나 MC랑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살짝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Q고 자, 우선 MC는 2 이렇게 일정해요. MC는 2로 일정합니다. 2 이렇게 일정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2로 MC는 일정해요. MC. 자, 그 다음에 AC는 어떻게 됩니까? 2에다가 이만큼 더 더해지는 거야. Q가 1이면 24만큼 더하니까 26이 되고 뭐 Q가 무한대로 가면 2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AC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선 형태로 이렇게 될 거예요. A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구해봐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다음에 독점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의 균형 생산량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때 가격과 평균 비용 이윤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주어진 정보에서요. 우리가 뭐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하면 그치, 먼저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수요 곡선이야. MR 곡선은 기울기 2배 가파른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MR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MR. 자, MR은 이게 기울기가 2배 가파르기 때문에 10-Q 이렇게 돼요. 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균형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서 결정돼요? MR 이꼴 MC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MR 이꼴 MC에서 결정되므로 이므로 자, MR은 여기 10-Q야. 10-Q. 자, 그 다음에 MC는 여기 2야. 2가 됩니다. 2. 자, Q는 얼마야? 따라서 Q는 8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게 좀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보기 위해서 8일 때 수요 곡선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찍기나 살짝 가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8이라고 할게.
자, 생산량이 8, 이게 이윤극대화인데, 자, 그때 MR과 MC가 같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로 같아요? MR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2로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같아져야 되는 거야. MR과 MC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여기가 MR이야, MR. 여기가 또 MC입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자, 이 8을요, 우리가 이 P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얼마가 됩니까? 우선 요거부터 할까? AC에다 한번 집어넣을게요. 8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8이면. 그러면 3, 8에 24 해가지고 3이잖아. AC는 여기가 3이니까 2랑 더해지면 5가 되는 거야. 여기는 5가 돼요. 이게 뭐라고요? AC가 되는 거야. 여기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5가 됩니다. 여기가 AC 이렇게 돼요. AC라고 쓸게요. 차라리 A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곡선의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P를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로 8을 하니까 4잖아. 6이잖아. 6. 그러니까 6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P. 여기다 점점점점점 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하면은 요게 MR과 P가 10에서 기울기만 달라지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좀 요걸로 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직선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수요 곡선이 여길 이렇게 지나가는 거와 이렇게 지나가고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MR은 2배 기울기 가파르게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좀 약간 여기 교차돼서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그 정도로 봐주시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하면 이게 MR 곡선이고 얘가 D 곡선이야. 얘가 MR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 구하시오. 평균 비용 구했어요. 5죠. 이윤을 구하세요.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이윤은. 총수입은 어떻게 돼? 총수입은요. 자, 이윤 살짝 봅시다. 이윤은 자, P 곱하기 Q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AC 곱하기 Q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럼 다시 정리하면 요거 Q를 밖으로 빼요. 그러면 AC에다가 요거를 Q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럼 P가 여기고 AC가 이거니까 이 이윤의 크기는 이거지. 총수입 구해보면 총수입이 여기서 총비용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윤의 크기는 요게 이윤의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윤의 크기고 자, P는 6이죠. P는 6이고 AC는 얼마야? AC가 5야. 5. 네, Q는 얼마야? Q는 8. 8 이렇게. 그럼 이윤은 얼마다? 예, 8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거기까지 구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독점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가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 장기적으로 볼 때 독점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뭐 글쎄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윤의 크기인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가격 차별을 이용한다던가 등등등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시설까지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그래프를 살짝 여러분들이 그려가지고 여기 접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잖아. P, AC, MR, MC 요거를 잘 체크하셔서 이윤극대 산출량 구하고 이윤의 크기 구하는 게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만 한가요? 네, 그 정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는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다음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에코 국가는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 국민들이 실감하는 국방 서비스의 편익의 크기를 국민들마다 다를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 이거는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공공재는 공동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량은 동일하지만 편익은 다 다르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 지역에 살고 있는 민호는
10시간의 국방 서비스가 제공될 때 만족이 8,000유틸이라고 합니다. 한개 편익을 누리고 있고요. 15시간을 즐기게 되면 4,000의 유틸을 누리게 됩니다. 자, 반면에 수지는 10시간의 국방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10,000유틸의 한개 편익을 누리고 15시간의 국방 서비스에 대해서는 4,000의 유틸의 한개 편익을 누린다고 합니다. 이때 민호와 수지는 각각 국방 서비스를 통해서 느끼는 한개 편익만큼 자기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 살짝 우리 그림으로 살짝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호와 어떻게 돼 있죠? 민호, 여기 민호, 그 다음에 수지 이렇게 두 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민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Q가 되어 있고 민호에 대한 한계 편익이라고 할게요. 베네핏이라고 씁시다. 민호. 아니면 수지에 대한 한계 편익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수지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국방 서비스가 10시간 제공될 때랑 15시간 제공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호는 10시간 제공되면 8,000유틸의 한계 편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15시간 국방 서비스에 대해서는 편익이 좀 줄어드네요. 4,000 이렇게 편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수지는 10시간에 대해서는요, 만의 한계 편익을 얻게 되고요. 만 얻게 됩니다. 그리고 15시간에 대해서는 4,000 유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 편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국방 서비스에서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시면 돼요. 자, 살짝 다시 보시면 이걸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그래프로 표현해요.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국방 서비스가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에 대해서 지금 10개를 소비할 때 15개를 소비할 때 이렇게 10개 15개 소비했을 때, 자, 각각 누리게 되는 편익을 생각해 보시면, 자, 민수는 8,000 이렇게 됐고 15개일 때는 4,0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민수야 민수 수요 곡선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쓰진 않으니까 숫자가 지저분해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수지는 한계 편익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10개일 때 10,0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5개일 땐 4,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수요 곡선을 두 개를 이제 연결해 볼게요. 연결까지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민수인가요? 아, 민호네. 민호의 이렇게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민호의 한계 편익 곡선이야. 민호 이렇게 한계 편익 곡선이 수요 곡선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냥 아예 수요 곡선이라 쓸까요?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이야. 민호의 또 그냥 P라고 쓰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P가 D잖아요. 근데 민호의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지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수지의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각각 개별 수요 곡선인데 여기서는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공공재는요, 그 특성상 어떤 특성이에요? 비경합성 때문이야. 비경합성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합하게 됩니다. 수직으로 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수직으로 합하게 되면은, 자, 요거 수직으로 합해요. 서메이션 합합니다. 그러면 여기 10개가 국방 서비스 생산됐을 때 여기는 18,000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8,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게 되면 여기 8,0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8,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합하게 되면 이렇게 합해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도 돼.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수요 곡선을 도출할 것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자, 국방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가격이 다음과 같은데 가격입니다. 제공 시간에 대한 가격. 최적 수준의 국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호와 수지예요. 죄송합니다. 수지에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구하세요. 자, 이게 비용인데 10시간을 제공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00 이렇게 돼 있고요. 15시간을 제공하게 되면 8,000 이렇게 돼 있어. 10시간일 때는 어떻게 돼? 편익이 18,000원인데 비용은 MC야, MC. 여기 보시면 이거는 비용을 내는 거니까 여기 숫자는 받을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MC를 나타내는 그 가격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죠. 10시간일 때 여기 MC를 여기다 쓸게요. 얼마야? 여기 4,000입니다. 4,000. 4,000이니까 지금 어떻게 돼?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 15시간 하게 되면 8,0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시간 했을 때 물론 여기는 20시간 얘기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게 제공했어요. 바람 잡는 거죠. 그래서 12,000 이렇게 제공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등호를 보면 얘는 편익이 더 커. 언제가 최적이야? 편익의 합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잖아. 여기는 같고 여기는 이제 알 수 없죠. 이게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알 수 없지만 작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수직의 합으로 나타내서요. 최적 나타내는 공공재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편익의 합, 부분 균형 분석에서는 한계 편익의 합이 한계 비용과 같을 때 이렇게 해요. 이해 가시죠? 이게 가격이야, 가격. 우리 수요 곡선으로 직접 해가지고 식으로 하는 것도 보셔야 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문제를 낼게요. 그래서 P로 정리해서 수직으로 합한다는 게 P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 뜻이야. 더해라. 이게 수직의 합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합하게 된 게 MC랑 같을 때 이게 일반 균형일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MRS랑 똑같을 때야. 이거 좀 이해되시면 더 좋긴 한데요. 좀 어려워요. 이건 MRS. MRS는 우리 많이 했잖아. 공공재, 사용재랑. MC가 MR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균형, 공공재랑 사용재를 다 고려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최적 공공재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15개가 지금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15개 국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자, 국가가 민호와 수지로부터 앞에서 구한 국방 서비스의 가격을 네가 지불한 거에 대한 대가, 편익입니다. 편익에 맞춰서 한계 편익만큼 가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뭔가라고 하면요. 최적 수준에서 우리가 자기가 얻게 되는 편익만큼 솔직하게 자신의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쵸? 공공재에 대해서는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프리라이더 문제예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문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출하지 않게 되니까 이런 공공재가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수 있을까? 이건 무임승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강제로 국방 서비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야 어떻게 내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당연히 효율적이진 않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방 서비스가 아예 공급이 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세 문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탄력성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그 시장 이론에서 독점과 관련된 이윤을 살짝 구하는 그런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 세 번째는 공공재 관련해가지고요. 공공재의 특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재 최적 공급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 잘 해두시고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작을 좀 잘 해두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모의고사 우리가 또 한 번 볼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그것도 미시경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한 번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